12살 이수연이 일본 국민 판정단까지 움직였다. 2026년 4월 28일 MBN 이주 한일 가왕전에서 이수연은 일본의 나가이 마나미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함께 불렀다. 결과는 95대 45, 무려 50점 차 승리였다. 더 놀라운 장면은 무대 도중 마이크가 빠지는 돌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수연이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화음을 이어가며 춤과 노래를 끝까지 소화했다는 점이다. 정수라는 이 장면을 보고 앞으로 케이팝을 이끌 재능을 지닌 가수라고 평가했다. 트로트 신동으로 알려졌던 아이가 국제 대결 무대에서 케이팝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이미지가 단숨에 바뀐 순간이었다. 이 장면 이후 온라인에서는 이수연의 외국어 실력과 영어 무대를 둘러싼 관심까지 빠르게 커졌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짚어야 한다. 현재 공식 방송과 주요 보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는 대표 무대는 영어 팝송이 아니라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다. 해외 언론이 이수연의 영어 무대에 일제히 놀랐다는 식의 표현도 구체적인 해외 매체명과 기사까지 확인되는 수준은 아니다. 다만 일본 국민 판정단이 직접 참여한 한일 가왕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국제 무대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더구나 이수연은 이미 2026년 4월 15일 서울 호텔 나루 서울 M갤러리에서 열린 2022슈크 케이블 TV 방송 대상에서 K컬처 스타상을 받았다. 이 상은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하거나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인물에게 주목하는 상이다. 당시 이수연은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해 트로트를 세계에 알리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아직 초등학생인 가수가 국내 경연을 넘어 한일 국가대표 무대에 서고 K컬처 스타상까지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해외 확장 가능성을 설명하는 강한 근거다. 이수연은 2014년 5월 16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태어났다. 2026년 기준 만 12세가 되는 어린 가수다. 공식 소속사 토탈셋의 활동 기록을 보면 2022년 KBS 전국 노래자랑 경주시 편에 출연했고 2023년 전국 노래자랑 설 특집에도 모습을 보였다. 2023년에는 TV조선 노래하는 대한민국 경주시 편에서 대상을 받았고 같은 해 미스트롯 3에 출연하며 전국적인 이름을 얻기 시작했다. 대중이 이수연이라는 이름을 확실하게 기억하게 된 결정적인 무대는 2023년 12월 28일이었다. 당시 9살이던 이수연은 TV조선 미스트롯 3 2회에서 울아버지를 불렀다. 이수연은 무대에 오르기 전 아버지가 자신이 7살 무렵 세상을 떠났다고 직접 밝혔다. 그리고 곁에는 없지만 가슴속에 있는 아버지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노래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어린아이의 목소리라고 믿기 어려운 호소력과 힘이 쏟아졌고 이수연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음정을 놓치지 않았다. 결과는 오라트였다. 당시 방송 순간 최고 시청률은 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 17%까지 치솟았다. 방송 뒤 불과 닷새 만에 TV조선 공식 유튜브 영상은 200만 조회수를 넘어섰다. 심사위원 진성은 9살 아이의 노래가 절규와 통곡처럼 들렸다고 했고 폭포수 같은 가창력은 어른도 흉내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현우 역시 노래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다는 취지로 극찬했다. 이 무대는 단순히 어린 참가자가 노래를 잘했다는 수준을 넘어 이수연의 가족사가 처음으로 대중에게 크게 알려진 계기가 됐다. 그렇다면 이수연의 부모는 어떤 사람들일까? 가장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인물은 아버지다. 이수연은 2025년 1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카페를 운영했다고 직접 말했다. 바쁜 와중에도 자신이 놀아달라고 하면 바로 장난기 많은 아빠로 변해 함께 놀아줬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이수연이 유치원에 다니던 시기 아버지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이수연은 그 사실을 친구들에게조차 쉽게 말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아빠가 없는 아이라고 놀림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 대목은 이수연의 노래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미스트롯 사람에서 울아버지를 부를 때 흘린 눈물은 방송용 연출이 아니라 실제 기억에서 나온 감정이었다. 이수연은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지금처럼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다고 말했다. 혼자 방에 있을 때 아버지에게 나 잘 있다고 혼잣말을 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꿈에 자주 나오던 아버지가 요즘은 잘 나오지 않아 서운하다고도 했다. 그래서 더 크게 노래하는 것 같다는 말까지 남겼다. 그리고 이수연의 현재 가족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바로 할머니 고미용 씨와 할아버지다. 조선 25년 5월 6일 KBS 아침마당에는 이수연과 고미용 할머니가 함께 출연했다. 방송 제목부터 엄마보다 더 귀한 나의 할머니였다. 이수연은 앞선 인터뷰에서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부모님이라고 직접 표현했다. 두 사람은 경주에서 서울까지 오가며 방송과 활동 일정을 챙겼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물건보다 손녀를 위해 더 많은 것을 내어준다고 이수연이 설명했다. 2016년 6월 5일에는 이 가족의 현재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이수연은 개인 유튜브 채널 국보 이수연을 개설했고, 첫 콘텐츠를 통해 조부모와 함께 사는 집을 공개했다. 소속사 토탈셋과 웹 예능 제작사 발라컴퍼니가 공동 제작에 참여한 채널이다. 즉, 방송 속 가족 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상에서도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수연의 가장 가까운 보호자이자 생활의 중심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다만 어머니에 대해서는 알려진 정보가 제한적이다. 온라인에는 여러 설명이 떠돌지만 어머니의 직업이나 구체적인 신상까지 공식 인터뷰와 소속사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은 많지 않다. 따라서 부모의 정체가 모두 처음 공개됐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직업과 아버지를 잃은 시기, 그리고 조부모가 사실상 부모 역할을 해왔다는 부분이 가장 분명하게 확인된 가족 정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수연의 성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24년 4월 토탈셋과 전속 계약을 맺었고, 같은 해 11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음반을 발표하며 정식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2024년 10월 KBS 아침마당 신동 트로트 아이돌 국민경선대잔치에서 대상을 받았고, 11월 KBS 부르의 명곡에서도 우승했다. 장민호의 내 이름 아시죠? 무대는 2025년 1월 초 기준 KBS 공식 유튜브에서 282만 조회수를 넘어섰다. 2015년에는 KBS 공부와 놀부의 메인 진행자로도 활동했고, 같은 해 KBS 연예대상에서 프로그램 팀과 함께 베스트 아이콘상을 받았다. 그리고 2026년 현역가왕 3에서 다시 한번 큰 도약이 나왔다. 이수연은 시즌 최연소 참가자였지만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매주 상위 7명 안에 이름을 올렸고, 결승까지 진출해 최종 3위를 차지했다. 준결승 무대 독백은 2026년 3월 2일 기준 유튜브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멜론 국내 성인인기가요 주간 차트 9위까지 올랐다. 준결승 2라운드 시절이년 무대로는 차지연을 꺾고 준결승 최종 1위까지 기록했다. 어린 가수에게 기대되는 귀여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성적이다. 현역가왕 산가 끝난 뒤 이수연은 한국대표 탑7 자격으로 2026 한일가왕전에 나갔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95대 45라는 상징적인 승리를 만들었다. 특히 일본 국민 판정단에게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언어와 국적이 다른 관객 앞에서도 목소리와 표정 무대 매너가 통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영어 한 곡을 얼마나 정확하게 발음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국제 경쟁력이 이미 확인된 셈이다. 이수연에게 영어와 외국어 무대가 앞으로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수연은 아직 12살이다. 지금부터 영어 발음과 외국어 노래 해석 능력까지 체계적으로 쌓는다면 활동 범위는 트로트 무대를 넘어 K-팝 해외 공연, 국제 음악 프로그램까지
넓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이수연의 강점은 유창한 영어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보다 어떤 장르를 받아도 자신의 감정으로 바꾸는 능력 돌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집중력, 그리고 어린 나이에 비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무대 장악력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그리고 그 힘의 뒤에는 특별한 가족사가 있다. 7살 무렵 아버지를 잃은 아이. 아버지가 운영하던 카페와 함께 놀던 기억을 간직한 아이. 손녀를 위해 경주와 서울을 오가며 모든 일정을 챙긴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 기억들이 2023년 울아버지의 눈물이 되었고, 2026년 한일 가왕전에서는 사고가 나도 웃음을 잃지 않는 강한 무대 체질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이수연의 강점은 성장 과정이 숫자로 확인된다는 점이다. 2023년 12월 미스트로스트 첫 화제 무대에서 순간 최고 시청률 7%를 만들었고, 영상은 닷새 만에 200만 조회수를 넘겼다. 2024년에는 소속사와 계약하고 정식 음반까지 냈다. 2026년 3월 현역가왕 3에서는 최종 3위에 올라 한국 대표가 됐고, 한 달 뒤 한일 가왕전에서는 일본 참가자와의 맞대결에서 50점 차 승리를 거두었다. 불과 약 2년 반 사이에 지역 노래 무대에 어린 참가자에서 국제 음악 대결의 한국 대표로 위치가 바뀐 것이다. 가족의 역할도 이 성장 속도와 맞물려 있다. 이수연은 사랑 노래처럼 자신의 나이로 이해하기 어려운, 가사가 나오면 할머니에게 의미를 묻는다고 현역가왕 세린 존경 뒤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혼자 가사를 읽고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말도 했다. 어린 가수가 성인 가수들의 노래에서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던 배경에 단순한 타고난 성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가사를 해석하고 가족에게 질문하며 감정을 배우는 과정이 있었다는 뜻이다. 이 점은 영어 무대 가능성을 볼 때도 중요하다. 외국어 노래는 발음만 외운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어떤 감정으로 전달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미 한국어 노래에서 가사를 해석하는 습관을 보여준 이수연이라면 외국어 곡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실력은 앞으로 공개될 무대로 판단해야 하지만 준비된 기본기는 분명히 보인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무대 사고에 대한 대응이다. 2006년 4월 28일 다시 만난 세계 무대에서 마이크가 빠졌을 때 이수연은 당황해 동작을 멈추지 않았다. 화음을 유지하고 춤을 이어가고 표정까지 관리했다. 생방송과 국제 공연에서는 이런 순간이 실력보다 더 크게 평가되기도 한다. 정수라가 바로 이 장면을 프로 정신이라고 짚은 이유다. 어린 나이에 이런 대응력을 보였다는 것은 앞으로 더 큰 무대에 설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이수연의 해외 가능성을 평가할 때 영어 한 가지에만 시선을 고정할 필요는 없다. 일본 관객의 직접 평가, K-팝 소화력, 트로트에서 증명된 감정 표현 방송, 사고에 대한 대응력, 그리고 꾸준한 팬 투표 성적까지 함께 봐야 한다. 이 5가지가 합쳐졌을 때 이수연의 진짜 경쟁력이 보인다. 결국 이수연을 놀랍게 만드는 것은 한 번의 영어 무대라는 자극적인 표현이 아니다. 2023년 미스트로스사르의 9살 소녀가 2016년 국가대표 탑7 가수가 되었고, 일본 판정단 앞에서 95대 45 승리를 만들었으며 K컬처 스타상까지 받은 성장 속도 그 자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부모처럼 자신을 지켜준 조부모의 헌신이 있다. 이제 관심은 하나로 모인다. 12살 이수연이 다음 국제 무대에서 정말 영어 노래까지 완벽하게 소화한다면 그때의 반응은 국내를 넘어 어디까지 퍼져 나가게 될까?